이 이야기는 친하게 지내는 사진작가 쿠보로부터 들은 것이다. 쿠보는 고베에 스튜디오를 두고 사진작가로 활동하는 분인데 평소 삼국지를 매우 좋아하고 이야기하길 즐기는 사람이다. 대학 시절 쿠보는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큰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그것은 바로 중국의 삼국지와 관련된 지역을 여행하는 것이었다. 1년 가까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쿠보는 방학 기간에 맞춰 중국으로 떠나게 된다. 먼저 고베에서 배를 타고 상하이로 건너가 숙소를 잡은 쿠보는 일주일 정도 그곳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빈틈없이 계획을 세운 후 중국 전역의 삼국지와 관련된 유적지를 돌아다니기로 했다. 학생 신분에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이었기에 교통비와 식비, 일주일 뒤 시작되는 본격적인 여행 일정까지 계산하면 숙소에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게 되었다. 다행히 같은 숙소에 일본 사람도 몇 명 있었기에 적적하지만은 않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1살 위의 모기라는 남자와 사이가 꽤 친해졌다. 모기는 일본에서 사진작가의 어시스턴트로 일하고 있었고 같은 칸사이 출신이라는 점까지 더해 이야기가 잘 통했기에 함께 식사까지 하는 사이가 되었다. 모기는 일주일간의 휴가를 내고 상하이에 여행을 온 것이었고 그의 취미에 맞춰 거리의 다양한 모습을 촬영한 후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했다. 때마침 쿠보가 상하이를 출발해 여행을 시작하는 날과 모기의 귀국 일자가 겹쳤기에 숙소에서 친해진 사람들 몇 명과 함께 출발 전날 작은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 술잔이 오가며 점점 밤이 깊어졌고 모두가 기분 좋게 취한 상태가 되자 그중 한 사람이 중국의 어느 호텔에서 자신이 겪었던 심령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곁에 있던 또 한 사람이 그 호텔 말이죠? 거기 꽤 유명하죠. 라며 맞장구 쳤고 순식간에 심야 괴담회 같은 분위기로 이어졌다.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왔고 쿠보도 질세라 자신이 알고 있던 이야기나 경험담을 신이 나서 이야기했는데 유독 모기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이따금씩 감탄사를 내뱉을 뿐이었다. 모기씨도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아니요. 전 그런 이야기 전혀 없어요. 에이, 들은 이야기도 좋고 만든 이야기라도 괜찮으니까요. 사람들이 모기에게 한마디씩 하며 살살 부추겼지만 끝까지 모기는 그 괴담회에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그때 쿠보는 뭔가 느꼈던 것인지 모기 곁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해서 이야기를 부탁했다. 봉인해 놓았거든요. 끈질긴 쿠보를 바라보며 조금 곤란한 표정으로 모기가 말했다. 봉인한 이야기가 있다고? 갑자기 모든 시선이 모기에게 집중되었고 한층 더 분위기가 과열되었다. 아니 그럼 말을 말지. 굳이 봉인된 이야기가 있다고 까지 말해놓고선 그대로 가버리면 우리들은 오늘 밤 다 죽는다며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어른들이 단체로 떼를 쓰기 시작했다. 그래도 모기는 난처한 미소를 지으며 미안하다고 말할 뿐이었다. 모기씨, 그 이야기 언제 봉인하셨어요? 어디서 봉인하신 거예요? 술에 취한 마당에 눈앞에서 장난감을 빼앗긴 기분이 된 쿠보가 괴로워하며 묻자 모기는 고등학생 때라고 답했다. 그러면 과거 일본에서 봉인한 이야기란 뜻이니까 지금은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여긴 바다 건너 중국 땅이잖아요. 아무리 악령이라도 여기까지 오기는 힘들 거고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모기씨, 여기서 말한다고 봉인이 풀리는 게 아닐 테니 너무 그러지 마시고 이야기해주세요. 뭐 물건이나 특별한 장소인 것도 아니고 그저 이야기만 조금 할 뿐인데 뭐가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의자에 기대에 몸을 한껏 뒤로 젖힌 쿠보가 술 기운을 밀어내듯 반쯤 포기한 상태로 말했다.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모기의 입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이
흘러나왔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모기도 어디선가 언젠가는 후련하게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모기의 봉인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고등학교 시절 모기는 오사카의 피자 체인점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날도 학교를 마치고 매장으로 출근했고 특별한 문제 없이 근무를 잘 마치고 퇴근했다. 다음 날 학교에 가자마자 교무실로 불려갔는데 경찰과 선생님이 모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 들켰구나. 사정이 있었다고는 하나 원칙적으로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는 금지되어 있었기에 모기는 올 것이 왔구나 생각했고 크게 혼날 각오를 하고 어른들 앞에 섰다. 아, 모기씨? 혹시 오사카부 A맨션 405호실의 B씨를 알고 계십니까? 예?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내용에 모기는 순간 멍해졌다. 아르바이트 하던 일을 걸린 것도 있지만 여느 때라면 학교 측에 알리기만 하고 끝낼 일을 굳이 경찰이 자신을 직접 찾아오게 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다. 경찰이 아는 사이냐고 질문한 사람은 전혀 모기와 관계가 없었으나 굳이 접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모기가 전날 마지막으로 배달한 손님이라는 것이었다. 이름을 들어도 전혀 알 수가 없었지만 맨션의 주소와 호수는 기억하고 있었다. 아, 예, 생각났습니다. 제가 어제 마지막으로 배달해드린 손님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나와서 직접 피자를 받아가셨고 방 안쪽에 3살 정도의 아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입니다. 따로 대화한 것도 없고 그대로 매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니 모기가 배달한 직후에 남편이 돌아왔고 그 남편이 아내와 아이를 목 졸라 죽인 후 자신도 목을 메어 죽었다는 것이었다. 가족 모두가 사망한 사건인 것이다. 물론 지문 등으로 범인은 곧바로 확인되었지만 그 가족과 마지막으로 접촉했던 사람이 모기였기에 일단은 알리바이 확인차 학교로 경찰이 방문한 것이었다. 모기는 자신이 아는 것을 모두 말한 후 교실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런데 몇 주 후 그날의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 일가족 사망 사건에 모기가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학교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다. 반 친구들은 물론 이름 정도만 알던 사이의 사람들에게까지 온갖 질문을 받았다. 야, 너 그 사건 현장에 있었다면서? 이야기 좀 해봐. 뭔가 알고 있지? 처음에는 기분도 나빴고 도대체 어디서 이야기가 새어나간 것인지 당황했기에 모든 질문에 대답을 거절했고 평소 화제의 중심이 되어 주목받아 본 적도 없었던 모기는 가능한 평상시처럼 지내려고 했다. 그런데 뭐랄까, 학교와 마을에서 유명해지고 관심을 받는 것에 점점 기분이 좋아졌다고 한다. 슬그머니 그럴듯한 말을 해주면 사람들이 더 달라붙었고 이러한 관심이 쾌감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모기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건과 관련된 사실만을 슬쩍 말했으나 이는 모기가 사건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언제부턴가 그 가족을 비하하거나 희화화하는 내용으로까지 변질되었다. 친구들이 장난삼아 사실은 모기 네가 그런 거지? 같은 말을 할 때면 그래 너희들만 알고 있어. 그 사건의 범인 사실은 나야 라고 말하며 웃기까지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한 번도 대화해 본 적 없는 같은 반 여학생으로부터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말을 들었다. 만나기로 한 장소였던 특수과목 교실 앞 복도로 갔는데 한 여학생이 고개를 떨군 채 혼자 서 있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저기 그 이야기 부탁이니 그 사건 이야기 제발 그만 좀 하면 안 될까? 여학생은 모기를 앞에 두고도
그대로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그 가족이 돌아가신 이야기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의 맥락이 보이지 않아 되묻는 모기에게 여학생이 조금 신경질적으로 대답했다. 모기는 이미 사람들이 관심에 한껏 중독된 상태였고 이미 명을 달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한다고 해서 뭐 어떠냐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앞의 이 여학생이 자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이유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다. 아니, 굳이 내가 너한테 그런 말을 들을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자 여학생이 짧게 한숨을 쉬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그 이야기 한 번만 더 말하면 너 죽을 거야. 그녀는 반해서 모기보다 뒤에 앉아 수업을 듣는 학생이었는데 모기가 주변 사람들에게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면 10m 정도 떨어진 곳의 공중으로부터 양팔의 형태가 희미하게 떠올랐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은 나날이 이야기의 횟수가 더해갈수록 조금씩 모기를 향해 다가왔다고 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인데? 불안해진 모기의 물음에 여학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의 목에 손을 얹었다. 지금 딱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다음에 한 번만 더 그 이야기를 한다면 모기, 너 죽을 거야. 이 대화 이후 모기는 오늘 밤까지 단 한 번도 그 이야기를 입에 담은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렇게 모기의 이야기가 끝이 났다. 다음 날 모기는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일본으로 돌아갔고 쿠보도 본격적인 여행을 위해 게스트하우스를 떠나게 되었다. 쿠보는 한 달 정도 중국 각곳을 돌아다닌 후 귀국했고 헤어지기 전 교환했던 모기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그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한 번 더 만나보고 싶기도 했고 모기를 위한 선물도 챙겨왔기 때문이었다. 곧바로 통화가 연결되었고 전화를 받은 사람은 모기의 어머니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모기 씨 댁의 전화번호가 맞습니까? 저는 한 달 정도 전에 중국에서 모기 씨와 숙소에서 함께 친하게 지냈던 쿠보라고 합니다. 전달하고 싶은 선물도 있고 한번 뵐 수 있을까 해서 연락드렸는데요. 모기 씨 계실까요? 그러자 콧김 같은 소리가 들렸고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대로 전화가 끊어졌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후 사진 관계자로 일하고 있던 친구를 통해 모기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일본으로 귀국한 그날 밤 모기는 목을 매 사망했다는 것이었다. 정말 모기 씨 스스로 그랬던 걸까? 쿠보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구겨 던지며 그렇게 이야기를 끝냈다.